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에서는요, 10번째 퀴즈를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두 번째 채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안내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운동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고문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위진남북조 민간문학하고 당대 민간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민간문학은 오늘 끝내고요. 당나라 대의 민간문학은 변문을 소개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진남북조 민간문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책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할애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책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시험 범위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 교재는 저 블랙보드에 올려져 있어요. 거기 수업 자료에 보면은 여섯 번째 주 수업 자료 두 개가 올려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료가 위진남북조의 민간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열 번째 퀴즈를 같이 해보시면은 한유 이전에 유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공운동을 완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 이론에 걸맞는 문학 작품을 생산하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 이름이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한유 유정호는 유면의 어떤 고문운동의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각각 아주 그 걸출한 문학 작품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유와 유정원을 당대 고문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유가적인 본연의 도에 더 충실했던 사람은 당연히 한유죠. 그죠? 이것을 제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유정호는 좀 장르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음악가, 한유는 예, 한 장르만 고집하는 음악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도 했었는데 예, 여러분 귀에 쏙쏙 잘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노신의 중국 소설 사락에 보면은 이 전기 소설로부터 사실상 고문에 대한 어떤 운동이 한유 유정원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사실상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유는 여러 가지 재밌는 그리고 의미심장한 산문 문학 작품을 편찬을 했는데 교과서에 안 다른 작품 중에서 제가 이제 악어문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여담으로 과연 그 기록으로는 보면 이제 악어들이 물러갔다고 하거든요. 이 악어문을 쓰니까. 그런데 그 악어들이 그렇게 물러 터진 악어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이든가 아니면은 아마 한유가 좀 어떻게 좀 술을 부렸든가 뭐 수작 뭐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연구 주제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정확한 결론을 안 내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 세 번째 이거 이제 6월 26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고정 강독 수업을 하는 학생 한 분이 연락을 하기도 했고 그 전부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주가 바로 이제 기말고사 끝나는 주인데 기말고사 준비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글쓰기 끝나고 발표 영상도 마련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글쓰기 두 번째 거 거의 채점이 다 끝났고 지금 그 블랙보드에 막 올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서 죄송한데 학생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제가 좀 꼼꼼하게 보려고 이번에 그랬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자, 이거 원래는 7.5장이었죠. 그리고 한글 파일은 5장 전후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약간
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대부분 너희 그 2차 글쓰기에서 제가 이미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굳이 막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어,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론하고 본론, 결론 중에서 서론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3차 글쓰기에서 주로 거기에서 다루는 게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론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뭐 했을 때는 이제 내장 전후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그 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잘 하시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다듬은 분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다듬기 작업은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론을 쓰고 뒤에 결론을 붙이다 보면은 그 본론도 조금 이게 흘러가면서 흐름이 약간씩 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조금 뭔가 정보를 약간 극소량이긴 하지만은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요. 일단 7.5에서 6장, 그리고 5장에서 4장 이렇게 3차 글쓰기의 분량을 줄일 예정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 제가 이제 채점한 것을 내일부터 모레에 걸쳐 가지고 블랙보드에 탑재를 할 예정인데,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그 피드백 중에서 어, 크게 뭐라고 어, 지시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빨리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주시면 되는데, 3차 글쓰기가 발표 영상의 대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줄 필요는 또 있겠어요. 왜냐면 이걸 또 따로 이 대본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본이 될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이제 특정한 어떤 그 패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구조가 약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어휘 같은 게 그 구어체적인 어휘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이런 분은 다음 주 주말까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주말 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 그 뭐야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 있는 거죠. 다음 주 주말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안 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어, 그 여러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일정을 조정을 좀 해가지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더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제 불과 이제 2주 반이면은 이번 학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예,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각주를 제가 이제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1차에서 여러분들 각주하는 거를 보고 그냥 크게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제 고정 강독을 다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2차에서 각주를 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를 한번 제가 쭉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전부 다 제가 어, 이런 것들을 다 달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제 개별적인 그 지시 사항을 참고를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요것도 참고를 같이 해가지고 각주를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각주를 이렇게 제가 조금 꼼꼼하게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활약을 하든지 간에
보고서를 일단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정한 부서만의 아니면 회사만의 보고서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주 꼼꼼하게 처음부터 잘 그 회사의 전통적인 어떤 양식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지시 사항을 조금 꼼꼼하게 주는 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유익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각주는 중간에 항상 쉼표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어, 혹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여기 마침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하실 때 아마 참고 문헌을 참고하신 것 같아요. 각주의 스타일은 이게 뭐야 이렇게 그 어, 참고 자료를 제시하는 스타일은 각주하고 참고 문헌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선 각주의 스타일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예, 쉼표를 다 하죠. 그리고 페이지 다음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 하는 거 이게 이제 각주 쓰는 스타일입니다. 참고 문헌 쓰는 스타일은요. 이 부분마다 전부 여기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도 심지어 여기도 마침표 찍어요. 다 마침표를 찍는 게 이제 참고 문헌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참고 문헌을 우리는 안 씁니다.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안 쓰도록 했냐면은 각주 스타일하고 참고 문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한 번에 하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각주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꼼꼼하게 뭐야 이제 구체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이제 안 드리니까 막 헷갈린 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아마 살펴보시면은 각주하고 참고문헌 스타일이 다른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각주 끝에는 항상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침표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는 페이지 수가 한쪽 뿐일 때, 단면일 때는 페이지만 씁니다. 여기 점이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 제가 굳이 지적은 안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점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이제 이 페이지 대신에 무슨 무슨 쪽, 무슨 무슨 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고하는 페이지 수가 두 쪽 이상일 경우에는 pp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 이런 책이 있다면은 끝에 만약에 이제 한 페이지만 참고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페이지가 여러 면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료를 참고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정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정욱진 해놓고 이게 논문이라면은 같은 논문, 컴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수를 쓰는 겁니다. 혹은 이게 이제 책이라면은 정욱진하고 같은 책하고 페이지를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이런 식의 어떤 참고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각주로 똑같은 자료를 한 번 더 인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책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죠? 이 같은 책이라는 어휘 대신에 정개서, 상개서 이런 예, 한자를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서 대신에 만약에 책이 아니고 논문이라면은 정계 논문, 상계 논문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똑같은 표현으로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요세 쌍이 사실은 이제 전부 같은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가지고요. 예, 오늘 수업 스타트는 잘 했습니다. 이제 고문 운동 총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